오늘의 깨달은 점.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새로 시작해보자. 운동도 자기관리도 마음가짐도 리셋을 좀 시켜보자. 이런 의미로 정말 오랜만에 6시 반에 일어났는데 처음에는 그냥 일찍 일어나는 게 뭐 다르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조용히 새벽 시간에 할 거 하고 루틴대로 하면서 사람이 생각이라는 거를 하루에 30분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정말 이렇게 마음가짐의 차이를 많이 주는구나 싶더라고요. 진짜 인생은 너무 신기한 게 약간 번뇌의 연속으로 매번 성장해가는 것의 연장선?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정말 난 이제 다 통달했어. 난 이제 세상 무서울 것도 없고 완전히 그냥 이 루틴대로 정착하면 그냥 쭉 갈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도 정말 매년 예상치도 못한 어떤 새로운 번뇌가 생기고 그거를 깨달아가고 극복해가고 그 과정에서 계속 성장해가고 또 뭔가 시련이 오고 이거의 연속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최근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랑도 이제 오랜만에 전화해가지고 했는데 아빠가 한 중요한 말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60% 에너지를 쓰고 항상 자신을 위해서 쓸 에너지 40%를 남겨놔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오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시련을 겪은 거를 결부지어서 한번 생각을 우연찮게 하게 됐어요. 작년도 돌아봤죠. 이게 저는 막 어떤 특정한 신을 믿는 건 없는데 나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어떤 전지전능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믿음은 있거든요. 이 가령 작년 런던에서는 제가 살이 엄청 많이 쪘어요. 보기 안 예쁘게. 근데 왜 그렇게 쪘을까? 먹어서 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보다 더한 가르침이 그 이면에 있더라고요. 그거는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쓸 에너지 40%를 남겨놓지 않은 것을 자각하라는 의미에서 살을 찌워서 정신 차리라고 자기 관리를 좀 해보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외로움을 그냥 사람을 통해서만 풀었던 것 같아요. 외로우니까 친구들이랑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집에서도 좀 외롭고 스트레스 받으면 초코파이 뜯어서 먹고 불닭볶음면 끓여 먹고 그리고 돌이켜보면 주구장창 한국에 있는 친구랑 영통을 그렇게 했는 것 같아요. 좀 새벽 늦게 자는 친구는 시간대가 저랑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덕분에 외로움을 덜 느끼고 계속 그러니까 자기 내면을 돌아보는 것보다는 그냥 계속 타인과의 어떤 그런 연결고리에서 외로움을 어떻게든 무마하고 그런 식으로 극복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돌이켜보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살이 찌잖아요. 사람을 만나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러면 살이 찌잖아요. 약간 스트레스적으로 어떤 걸 먹기도 했었어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살이 안 예쁘게 찌면서 야, 너 내면을 좀 돌아봐. 너한테 시간을 좀 써봐. 라는 의미로 살이 찌면서 저는 그때 이제 운동을 시작했죠. 그리고 식단도 시작하면서 내 몸을 위해서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은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하면서 부끄럽지만 그거 부끄러움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 딱 깨달은 거는 내가 참 이기적이었구나.
그거를 깨달으라고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건 뭐였냐면 최근에 엄청 처절한 외로움을 느꼈거든요. 그냥 외로웠어요. 그리고 우울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슬픈 일을 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한테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 분명히 저는 약간 인과응보적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했으니까 나한테 이런 나쁜 일이 생기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돌아보니까 맞더라고요. 정말 부끄럽지만 한때 약간 사람을 가려서 만났던 것 같아요. 내가 만나도 시간이 아깝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시간이 아까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봐. 이 사람은 봐. 내가 뭔데, 그죠? 내가 뭔데 그걸 판단해. 내가 뭔데 다른 사람과의 그 시간의 가치를 내가 뭔데 판단해, 그쵸? 거기서부터 굉장히 이기적이었던 저의 과거를 반성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뭐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데 쓰였던 어떤 잘못된 논리였다면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또 잘못한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가족들이 어떤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어요. 저번에 짧은 방학 때, 크리스마스 방학 때 돌아갔을 때 제가 이기심이 최고심에 이르렀던 때가 아닌가. 그때 저는 제가 최고라 생각을 했죠.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부끄럽더라고요. 가족들이 어떤 영화를 보러 가자 했는데 솔직히 제가 보고 싶은 영화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너무 이기적이게 난 그거 안 보고 싶은데 보고 싶으면 세 명이서 보고 와. 나는 안 보고 싶어. 난 차라리 그 시간에 그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작년 겨울 그때쯤에. 에이,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혼자서 집에서 책 읽는 게 더 낫겠다. 에이, 차라리 누구 만날 시간에 이렇게 자기 관리하고 운동하거나 자기 개발하는 게 낫겠다. 에이, 차라리 가족들이랑 내가 안 보고 싶은 영화 보는 그 시간에 어, 내가 집에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내 시간을 갖는 게 더 낫겠다. 정말 이기적이고 잘못된 생각이죠. 뭘 차라리 그 시간에야. 제가 오늘 깨달은 건 사람을 만나는 그 가치, 시간의 가치에 막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냥 너를 만나고 싶어 하는 그 자체만으로 그 사람을 만날 이유는 충분하다. 그냥 나랑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는 그 사인을 보내준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만날 이유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호사죠. 정말 호사스러운 생각을 한 거죠. 나랑 만나주고 나랑 시간을 보내고 나랑 함께 그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나누고 함께 하고 싶다는 그 예쁜 마음을 저는 너무 그냥 계산적으로 이 시간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만나는 게 소용이 있을까? 막 이렇게 만나도 되게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뭔가 내 시간이 낭비된 느낌이 안 들고 싶었나 봐요. 그때 저는. 그래서 막 만나면 무조건 막 어떤 생산적인 대화 주제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돌아보면서 내가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했어서 최근에 처절한 외로움을 느꼈구나. 딱 외로움을 딱 그렇게 처절하게 느끼고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좀 더 이타적이고 조금 더 너그럽게. 그러니까 예전에 런던에서의 저는 저한테 시간을 너무 안 썼던 게 죄라면 이번에 처절한 그 외로움의 시련은 너무 저만 생각했기에 그 중용을 좀 지켜보라고. 그러니까 아빠가 40%를 저를 위해서 쓰라고 했는데 과거에 저는 거의 70, 80%를 저한테 썼고 남한테는 20% 이하로 쓰는 것도 아까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쟀던 거예요. 차라리 이 시간에 나를 위해서 쓰는 게 낫지 않나? 막 이런 식으로 이기적으로. 그래서 저한테 시련을 준 거죠. 정신 차려. 그거 아니야. 약간 그런 식으로. 그거를 깨달았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자기 관리를 너무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건강이 너무 나빠졌어요. 한 10kg가 빠지면서 이제 엄청 말라졌는데, 그거는 최근에 또 이렇게 정신을 딱 차렸죠. 몸이 보내는 사인. 야, 야야야, 너 그거 아니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요즘엔 먹고 있거든요. 막 열심히 먹고. 근데 최근에 또 제 미라클 모닝 루틴이랑 또 어떤 이런 게 깨졌나 봐요. 밸런스가 깨지면서 예전에 그 건강했던 그 어떤 핏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자세도 망가졌고, 이게 단순히 그 약간 생말라졌던 게 건강하게 생말라졌던 게 아니었구나. 한때 정말 제가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막 이렇게 했을 때는 자세도 진짜 곧발랐고 이렇게 됐는데, 살이 많이 빠지니까 이게 약간 살이 빠지니까 굳이 자세를 바르게 하지 않아도 이게 너무 마르다 보니까 옷핏도 나고,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운동을 왜 시작을 했는가라는 그 목적을 까먹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는 의미에서 제가 최근에도 느끼고 있는 시련은, 내가 분명히 이런 저의 어떤 몸에 있어서, 아니면 자세나 이런 전반적인 거에 있어서 이런 거를 다 극복을 해서 없애놨는데 다시 생긴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목이 결린다던가, 스트레칭이 예전에는 뭐 엄청 이렇게 한 180도 찢어졌는데 갑자기 막 90도도 힘든 거예요. 그리고 뭐 승모나, 그러니까 이런 제가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던 어떤 모든 게 깨졌다라는 걸 느끼고 최근에 조금 또 우울했거든요. 내가 어떻게 뺀 살이고 내가 어떻게 만든 그 몸인데 그게 이렇게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지? 막 이런 걸로 조금 고민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 또한 하나의 사인이더라고요. 네가 야야야, 너가 언제부터 운동을 하는 목적이 개말라 인간이 되기 위해서였니? 네가 언제부터 운동을 하는 목적이 엄청 마른 그 몸을 가지기 위해서였니? 그거 아니었잖아. 운동을 하는 목적은 네가 평생 할머니 될 때까지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나만의 어떤 운동 루틴이 있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산뜻한 그런 느낌으로 평생을 가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운동을 했는 건데,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배고픈데 약간 간헐적 단식 시간 지킨다고 꼬르륵거리는데 커피 때려 넣으면서 그거는 아니야 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또 다른 시련을 또 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자세나 이런 게 틀리고 있었다는 것도 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살이 너무 많이 빠지면 그냥 기본적으로 이게 막 자세를 바르게 하고 운동을 막 격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도 너무 마르면 사람이 옷태도 좀 나고 그냥 굉장히 얼굴 살도 많이 빠지고 그냥 겉모습이 이뻐 보이기는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단순히 건강적으로 솔직히 그런 이면들이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시 자세를 바르게 하고 다시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고 다시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네가 살이 있든 없든 너가 말라져서, 제가 약간 운동을 쉬엄쉬엄 하고 어떤 날은 운동을 스킵하고 스트레칭을 안 하고, 왜냐하면 안 해도 마르거든요. 근데 내가 운동을 하는 주 목적은 마름이 아니었잖아요. 그걸 제가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잊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일단은 몸이 너무 만족스러우니까, 마르니까 호태가 나고 막 이러니까 붓기가 없네 이러니까 붓기가 없으면 스트레칭을 안 해도 되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면 제가 스트레칭을 하는 이유는 붓기 빼는 목적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사람이 말라지니까 스트레칭을 예전처럼 열심히 안 해도 붓기가 없고,
운동을 예전처럼 격하게 땀 흘릴 만큼 하지 않아도 마르네. 이제 모든 게 거기서부터 밸런스가 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최근에 깨달았죠. 아, 사람이 살이 있든 없든 자기 관리를 다시 무너진 자기 관리를 시작해봐 라는 의미로 나한테 이런 또 다른 시련을 줬구나. 그래서 인생은 정말 제가 한 2주 전, 일주일 전에 이렇게 막 샤워하면서 생각했는데 참 인생은 퉁쳐서 보면은 희극인데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고 각각 이렇게 분절해서 보면은 비극이거든요. 번뇌, 이김, 성장. 번뇌, 극복, 성장. 근데 멀리서 퉁쳐보면은 결국 해피엔딩이에요. 그래서 오늘 할아버지 생신 기념으로 영통을 드려야 되거든요. 영통 드리기로 마음먹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가 제가 알고 계신 분들 중에 제일 최연장자시거든요. 궁금한 거는 할아버지, 그 나이가 돼도요. 그 나이가 돼도 매년 새롭고 매년 새롭게 힘든 게 생기고 번뇌가 있고 그래요? 아니면 그 나이쯤 되면 그냥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제 친한 친구들한테 가끔씩 계속 얘기했어요. 아, 나 그냥 빨리 할머니 되고 싶다. 예를 들면 막 학원 가기 싫고 뭐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할머니쯤 되면 이런 고민, 이런 걱정 안 하고 그냥 행복하게 나무 그늘 안에서 바람 맞으면서 같은 노인정 친구들이랑 수다 떨면서 자연 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나 그냥 빨리 할머니 되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던 건 아닌데 종종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여쭤봐야겠어요. 할아버지 나이가 돼도 이렇게 매년 새롭나요? 매년 새롭게 이렇게 새로운 시련과 새로운 성장과 이런 게 그 나이가 돼도 있나요? 그게 궁금해요. 근데 뭐 그래서 시련이 있고 이겨나가고 그러면 내가 이거를 시련을 극복을 해도 또 시련이 오는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한 두려움, 걱정? 그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미래의 걱정까지 하기에는 현생을 살기에도 바쁜 게 우리의 현생이잖아요. 그냥 매 순간 나한테 주어진 어떤 시련을 극복을 열심히 해나가고 행복이 오면 그 행복 감사히 받아들이고 또 시련이 오면은 힘들죠. 힘들지만 또 지나고 보면은 그게 이래서 내가 그때 힘든 게 왔었구나. 이런 걸 깨달으라고 힘든 거를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나아가야죠. 근데 진짜 매년 매년 같은 경험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원래 이런 건가요? 너무 신기해요, 저는. 정말 제 나이가 뭐 22살, 23살인 것 같은데 정말 20살 다르고 21살 다르고 22살 다르고 23살 다르고 어떻게 이렇게 매년 달라질 수 있을까? 원래 이런 건가요? 너무 궁금해요. 이게 한국 친구가 주변에 있으면은 이런 것도 야 너도 그래? 하면서 이렇게 쉽게 물어보는데 저는 시차도 있고 또 이게 외국인들은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빨리 여름방학 때 가면은 애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어요. 야 너도 이래? 그리고 언니 만나면은 언니한테도 언니도 23살에 이렇게 막 생각이 깊어졌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저만 겪는 이건지 아니면 모두가 20대 초반에 이렇게 생각이 갑자기 깊어지고 갑자기 이런저런 생각이 들고 막 그렇게 되는 건지 그게 너무 궁금하네요. 또 제가 환경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그런 특수한 환경도 있기도 한데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아무튼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어제는 제가 해가 없다고 투덜댔는데 그 투덜댄 제 영상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배부른 소리죠. 세계에는 전쟁 국가도 있고 정말 배부른 소리죠. 해가 왜 없냐 막 이렇게 그냥 귀여운 투정으로만 생각을 해주시고, 저는 그냥 오늘 하루도 이 순간에 이런저런 잡생각이든 이게 의미가 있는 생각이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숨쉬고 건강하고 그럴 수 있는 거에 감사한 것 같아요. 그냥